자, 오늘은 편집된 레퍼런스를 마야상에서 이미지 시퀀스로 불러와서 활용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미지 시퀀스로 내보내기를 해야겠죠. 자, 파일, 내보내기, 미디어, 형식은 PNG로 할 거고요.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프레임 속도인데요. 마야상에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쓰는 프레임 속도와 이미지 레퍼런스의 프레임 속도가 일치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이제 create free image plan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플랜을 만들어 주시고요. 좀 전에 이미지 경로로 가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이미지에 이미지 시퀀스 체크박스를 꼭 눌러 주셔야 이미지가 시퀀스로 보입니다. 저는 1프레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프레임 옵셋에 1을 넣었습니다. 카메라를 만들어 주고요. 카메라에 맞게 이미지 플랜을 배치하고 이제 키포즈 썸네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썸네일을 마야상에서 그릴 때 마야 그리즈 펜슬 기본 툴을 쓸 수도 있지만 유료 스크립터인 블루 펜슬을 씁니다. 블루 펜슬에는 레이어 기능도 있고 일단 그림이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피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에러도 더 적고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블루 펜슬을 추천드립니다. 키포즈들은 기본적으로 컨택트 포즈가 줄을 이루고 오른발이 딛고 왼발이 딛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키포즈의 줄을 이루고 그 외에도 방향 전환이나 속도 전환 또는 뭐 단순히 바닥과의 인터랙션 외에도 쓰러져 있는 개 이런 오브젝트와의 컨택트 그 순간순간들도 전부 다 키포즈로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되고 있는데 아마 씬이 끝날 때까지 10배속으로 지금 이 영상이 제작될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로킹 끝날 때까지 총 6시간의 작업 분량이 지금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다 보여드리려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일단 10배속 하고 거기서 또 중간중간에 잘라낼 부분 더 잘라내고 그렇게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킹 스케치를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되는 부분은 글로 남겨도 좋고 기호나 화살표 같은 거를 표시하셔서 나중에 잊지 않고 써먹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 모양 또는 그 눈의 방향 이런 것들은 잊지 말고 꼭 표현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 썸네일을 이용해서 블로킹을 작업할 때도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위치, 시선 방향 이런 디테일까지도 함께 표현해 주거든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블로킹 작업할 때 손 모양, 눈의 시선, 기본적인 표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함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리얼타임으로 잘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죠. 이게 썸네일 작업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처음에 이미지 시퀀스를 마야에 넣고 나서 지금까지 총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나저나 씬 길이가 굉장히 길죠. 총 600프레임인데 24프레임 per second이니까 한 25초 되나요 이게? 자, 이제 썸네일이 됐으니까 어셋들을 불러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들의 배경을 맞추는 게 리깅 이슈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가급적으로 어셋들은 전부 다 레퍼런스로 불러와요. 그래야 파일을 세이브했을 때 씬에 세이브 할 때 용량이 작아서 데이터 관리하기가 더 편하고요. 어셋을 업데이트 했을 때도 파일을 교체할 필요 없이 리프레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이 캐릭터에 비해서 너무 커서 문의 씬 파일을 직접 열어서 수정하고 레퍼런스를 리프레시한 것이죠. 자, 이제 배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으니까 카메라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캐릭터 위치와 썸네일에서 그렸던 캐릭터의 크기랑 매치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사실 썸네일이 너무 화면 좌측에 그려져 가지고 이 부분이 약간 곤란했는데 나중에 캐릭터 포즈를 좀 배치한 다음에 카메라 위치를 바꾸는 걸로. 자, 이제 포즈 투 포즈 블로킹을 위해서 프리퍼런스의 애니메이션 탭에서 탄젠트 타입을 플랫 스텝으로 바꿔주세요. 타임 슬라이더 탭에서 프레임 레이시랑 플레이백 스피드도 체크해주세요. 자,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 대상이 될 강아지의 포지션과 포즈를 잡고 있죠. 이제 캐릭터가 강아지 쪽으로 다가오는데 이 마스터 컨트롤러가 강아지 쪽을 보도록 돌려줘야 저희가 이
캐릭터의 루트 컨트롤러를 앞으로 진행시킬 때 한쪽 축만 컨트롤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컨트롤러가 진행 방향으로 보지 않는다면 루트에 적어도 두 가지 축이 다 진행 방향에 관여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프 에디터에서 수정을 하실 때 한쪽 축만 수정하면 될 게 아니라 두 쪽을 같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두 배로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의 포즈를 잡을 때는 항상 전체 키를 다 잡고 셋 키를 해준 다음에 포즈를 잡으셔야 나중에 스플라인으로 풀었을 때 포즈의 변화 없이 매끄럽게 포즈가 풀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블로킹 단계에서 기본적인 손가락 모양들은 잡아줍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손가락 포즈들은 잡아줘야 나중에 여러 블로킹 포즈를 잡았을 때 다 같은 손가락 모양을 공유하고 있어서 스플라인으로 훗날 풀었을 때 일거리가 적어지고, 블로킹 단계에서 애초에 느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손모양, 표정, 또 시선, 몸의 각도, 키포즈에서 나오는 동세의 느낌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은 블로킹 단계에서 가급적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표정을 일일이 다 잡아줄 필요는 없고요. 스토리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메인이 되는 표정들은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즈를 잡는 이 블로킹 단계에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안 쓰는 컨트롤러 없이 큰 컨트롤러들은 거의 다 만져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어깨나 엉덩이 각도, 무릎의 각도,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몸의 큰 부분과 붙어있는 이 보조적인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어떤 각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에너지의 흐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레퍼런스 비디오도 뒤에 띄워놓고 썸네일도 함께 띄워놓고 있는데요. 썸네일만 보고 작업을 하면 디테일을 놓칠 수 있고 앞뒤 연결되는 동작들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뒤에 실제 이미지 플랜 안에 보이는 비디오 레퍼런스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요. 썸네일에서의 동선과 실제 캐릭터의 보폭이 맞지 않으면 실제 캐릭터가 더 빨리 가거나 조금 더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카메라도 조정하고 캐릭터 위치도 조정해가면서 적정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카메라가 미리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썸네일을 그리는 단계부터 그 카메라에 맞춰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역으로 카메라를 수정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반대로 썸네일이 처음부터 카메라에 맞도록 되고, 혹시 썸네일이 틀렸으면 썸네일을 다시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감안하고 캐릭터를 배치하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겠죠. 이렇게 터치하는 게 중요한 씬은 손가락의 모양을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강아지와 교감을 하는 그 손의 감촉이나 사람의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툴로서 손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뉴트럴한 포즈만 만드시면 안 되고, 접촉하는 대상과 손가락 사이에 서로 접촉할 때 가해지는 압력을 손가락 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캐릭터가 손을 얼마나 조심스럽고 사랑스럽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강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함께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액션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IK로 보통 이제 발을 컨트롤하게 될 텐데 무릎이 제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상체를 움직이고 발끝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때 무릎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릭은 무릎이 프로젝터에 고정되도록 해주는 옵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바닥에 컨택트 할 때는 프로젝터에 무릎이 접합하도록 해주는 옵션을 켜고 적정한 위치에 무릎을 배치시키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바닥에 고정되고 몸과 발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허벅지 부분의 길이가 원래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길이보다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이 허벅지 길이가 지금 원래 크기보다 긴지 짧은지 헷갈릴 때는 무릎에 있는 포백터 옵션을 잠시 꺼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켜서 그 길이에 맞도록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체중 이동에 대한 간단한 팁이라면 발이 먼저 이동하고 그 위치로 루트나 중심축이 따라서, 그러니까 골반이 따라서 이동하는 식으로 먼저 딛는 부분이 먼저 이동하고 난 다음에 몸의 전체 무게중심이 따라오는 식으로 체중 이동을 해주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비단 걷기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바닥에 손을 짚을 때도 손을 먼저 딛고 상체가 앞으로 그 위치로 쏠려가는 트랜지션을 보여줘야 더 리얼리스틱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무게가 안정적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체중 이동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항상 그 체중 이동에 제일 처음 디딤발이 되거나 디디는 손이 되는 그 손이 먼저 이동하는 움직임을 잘 표현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캐릭터 이상이 서로 인터랙션 하는 블로킹을 할 때 전체 키를 주는 프레임 위치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타이밍 조정을 하게 되죠. 그때 두 캐릭터의 전체 키를 함께 잡고 타이밍 이동을 하면은 좀 용이하고요. 이게 스텝 모드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캐릭터가 컨택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계속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틀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치 2D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접근이에요. 한 장면 한 장면을 종이에다가 2D로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텝 모드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FK로 처음에 팔을 쓰고 있다가 컨택하는 순간에 IK로 딱 바꾸고 그냥 작업을 했을 때 포즈 간에 기술적인 이슈가 전혀 안 생겨요. 보통 FK 팔로 있다가 IK 팔로 바꾸면 그 스페이싱이 위치적 차이가 확 보이면서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스텝 모드로 작업할 때는 그런 점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FK 팔로 작업하다가 IK로 바꿔서 또 작업하고 뭐 그렇게 해도 전혀 이질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스플라인 탄젠트로 작업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본인의 연기나 아니면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따온 그런 연기 레퍼런스, 액션 레퍼런스들을 썸네일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캐릭터를 넣고 보니까 썸네일과 캐릭터 모음과 이 두께감이나 팔 길이나 이렇게 신체의 특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 느낌은 따라가되 캐릭터에 맞도록 썸네일과는 다른 포즈를 취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썸네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작업하기 힘드시면 차라리 썸네일을 다시 한번 그려서라도 캐릭터에 맞는 포즈를 찾아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 작업을 할 때도 제 몸에 맞게 썸네일을 그렸기 때문에 몸통 굵기가 훨씬 두껍죠. 그리고 또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팔을 먼저 딛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팔 길이가 계속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팔을 딛는 위치를 계속 조정하고 어깨를 조금 스트레치 해보고 하면서 적정 위치를 계속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포즈들 보시면 어깨 디딘 손 쪽에서 체중이 실렸을 때 어깨가 뒤로 밀리면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어깨가 앞에 있다가 뒤로 휙 등 뒤로 이렇게 밀렸죠. 그게 무게감을 표현해주는 좋은 디테일입니다. 또 하나 챌린징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레퍼런스 찍을 때도 계속 고려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베개를 끌어안으면서 이제 거리감을 좁혀가면서 점점 이제 유대관계를 어필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거리가 좁아지면서 더 애틋함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이게 캐릭터가 몸통이 얇다 보니까 걔를 끌어왔는데 계속 걔와 몸 사이에 이 공간이 계속 남더라고요. 근데 저 공간을 어떻게든 없애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좀 더 뭔가 절실하게 끌어안는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강아지를 끌어안을 때 강아지의 포지션을 계속 조정해가면서 또 이제 거리감 좁혀가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인터랙션 있는 레퍼런스를 찍으실 때 한 가지 꼭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베개를 들고 연기를 하죠. 그러면 저 개를 들 때와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인터랙션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레퍼런스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레퍼런스에서 사용하는 물체를 최대한 실제 애니메이션에서 접촉하는 대상과
가까운 무게, 질감 뭐 그런 것들로 맞추시고 레퍼런스를 찍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에 달려 있는데 그 없는 무게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캐릭터가 표현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시고 작업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에서 베개를 들고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는데 그걸 관가하고 저 여자가 걔를 끌어안고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베개 들듯이 가볍게 들어버리면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움직임을 가짜라고 믿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연기를 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캐릭터가 저 강아지를 들 때 무게감을 충분히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레퍼런스를 뛰어넘어서요. 지금 보시면 개의 머리를 드는 순간에 머리가 좀 더 바닥 쪽으로 처지는 걸 보여주죠. 그게 이제 개의 머리 무게, 그리고 개가 얼마나 지금 목을 컨트롤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포즈들입니다. 저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포즈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거죠. 중요한 디테일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엄밀히 말해서 지금 레퍼런스 영상은 오직 저 사람 캐릭터를 위한 영상일 뿐입니다.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작업을 하고 싶었다면 저 강아지의 연기나 아니면 실제 그 강아지가 저렇게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같은 자료도 좀 더 찾아봐야 하겠죠. 지금 저 강아지는 사실 저 베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관념적으로 상상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즈가 기본적으로 지금 좀 안 이쁘죠. 저건 아마 스플라인 풀면서 좀 더 다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레퍼런스를 참고하실 때 모든 디테일을 다 표현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모든 디테일을 다 표현하면 메인 액팅, 메인 포즈가 되는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인 액팅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디테일들이 살아야 돼요. 가령 빠르게 뛰어왔다 멈춘다면 한두 걸음 더 짧게 밟으면서 기계처럼 딱 서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줄여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디테일들, 또는 강아지의 머리를 드는데 한 번에 손을 오른 위치에 놓고 바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손을 더 위치를 조정해가면서 강아지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식으로, 그런 디테일들은 캐릭터의 감정을 더 절실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급박한 상황도 더 상황적인 그 리듬감도 더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만약에 저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한 번만 이렇게 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두 번 바꾸고 세 번 바꾸고 해버리면 캐릭터의 얼굴로 이제 시선이 가서 감정을 좀 더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을 손이 시선을 뺏어버리면서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런 두 스텝으로 이렇게 손을 바꾸는 걸 한 스텝으로 줄인다거나 해서 더 단순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모든 디테일을 살리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블로킹이 마무리되고 카메라를 한번 재수정하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썸네일에 맞춰서 카메라를 두 개로 나눴었고 작업하는 중에 생각한 결과 이제 카메라가 한 큐로 가도 무난하겠다 생각됐기 때문에 카메라에 약간 움직임을 주면서 이제 끊김없이 연출할 수 있게 원큐로 연출했습니다. 만약에 카메라 움직임에서 연출에 방해가 되는 소품들이나 이런 배경이 있다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제거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면 배경에 있는 다른 어셋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면서 카메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의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도 이지 인, 이지 아웃을 꼭 지켜주시고, 카메라의 움직임을 줄 때 마치 사람이 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카메라도 하나의 캐릭터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카메라 움직임을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블로킹은 좀 전에 카메라 수정한 것까지로 끝났었는데 제가 블로킹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제 지인분들이
아이디어들을 막 던져줘서 이것저것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신 아이디어가 개 혓바닥을 표현해달라. 제가 이 개가 죽은 느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바닥에 피를 흥건히 적셔놔야 되나 아니면 뭐 거품이라도 물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혀를 축 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로 이제 개가 갑자기 뒤에 살아나서 주인을 다시 놀래킨다거나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너무 뒤쪽이 더 길어질까봐 그냥 개가 혼자 눈 뜨고 주인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 상황이지 하면서 약간 카툰이한 느낌으로 좀 유쾌하고 좀 유머러스한 느낌으로 마무리해도 좋겠다 해서 개가 의식을 딱 깨면서 당황하는 모습 표현해봤어요. 그 외에도 처음에 강아지 사료 같은 거를 들고 주인이 들어오는데 떨어뜨리는 거 넣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넣었는데 지금 영상을 분실해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캐릭터의 얼굴이 잘 보이는 포즈를 취해달라라고 의견을 줬는데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갑자기 카메라가 한 통으로 바뀌면서 캐릭터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각도가 된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스텝에서 수정하면서 스플라인으로 풀면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죠. 저도 캐릭터 얼굴 잘 나오게 연출해야 된다는 거에 깊이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블로킹을 끝내고 나서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애니메이터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의도치 않았지만 아이디어들이 사방에서 아주 감사한 일이죠. 절컥. 땡치라 엄마 왔다. 헉! 이게 뭐야? 땡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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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니야, 아니라고 해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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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음, 이게 뭐지?